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특별히 투자가 쉬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구간들을 계속 가고요. 트럼프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고 경기에 대한 우려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서 정말 구루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또 3월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또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오늘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오셨습니다. 편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영옥 대표님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소개할 필요 없고요. 주식농부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한국 시장의 정말 레전드시잖아요. 근데 투자 4개법이라고 농부처럼 투자하라고 하시는데 4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투자자들은 계속 겨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4개법이란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네. 저희 닉네임이 주식농부인데, 네. 주식 투자를 농부가 농사 짓듯 이렇게 투자를 하라. 네. 우리가 이제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또 가을에 이제 수확하고, 예. 또 겨울에 또 다시 준비하죠. 또 예. 이렇게 그 봄을 준비하는 그렇죠. 그런 예. 일련의 과정이 이 주식 투자에도 이게 접목을 하면 네. 누구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면서 이제 네. 주식 투자를 권유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이 주식 투자가 이렇게 장기 투자 아니면 가치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좋은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도 기업의 성과가 크게 나도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캐피탈 게인이 됐든 아니면 배당이 됐든 그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주주들에게 잘 안 간다는 좀 거죠. 아쉽죠. 예. 이제 최근에 야당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지만은 네. 이제 상법 개정안이 지금 이렇게 소법사위원회 네. 통과가 되고 또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또 자본시장 개정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 약간의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그렇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참 그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주주 정치, 주주 제한과 함께 외로운 싸움을 해오시면서 성공한 투자자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보면 작년, 재작, 그전에도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지만 한 2년의 미국 증시가 가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투자자들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가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요즘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를 이제 지배하면서 이끌어가고 네.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 미국의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자본시장의 그 캐파가 거의 48%, 5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이면에는 정말 미국 기업을 믿고 이게 길게 투자해주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또 그러한 어떤 투자자를 믿고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제 주주 환원을 통해서 보답을 해주기 때문에 자본이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그 캐피탈 게인이 됐든 아니면 배당이 됐든 그걸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국장을 버리고 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말 다 국장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고 이러면은 정말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었다는 얘기는 이 자본시장은 자본의 어떤 이 조달을 이렇게 받아서 기업을 일구는 그 토양과도 같은 것인데 그게 지금 황폐해져 버리면 정말 우리 자본이 축적돼 있지 않는 우리 중서민들의 삶들은 더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정말 농부가 농사 짓듯 투자해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를 만들려고 정말 이렇게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칼럼도 쓰고 기타 대담도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참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안 바뀌었는데 요즘에 변화가 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불신,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해도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외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정말 지속이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변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나 뭐 이게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뭐 지금은 이제 해외에 많이 투자를 해보니까 예. 뭐 이 국내의 어떤 기업 문제라든가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제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저는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있는 거죠. 네네. 정말 기업이나 정책이나 정부나 그런 거를 계속 외면하면 그죠?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변화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책 얘기는 또 좀 이따가 좀 하고요. 트럼프 얘기를 뭐 사실은 트럼프의 노이즈가 없다면 그런 얘기 안 해도 대표님, 농부님과 괜찮은데 네. 워낙 지금 트럼프 2.0 시대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좀 달라졌나 싶었더니 야,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정말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아나무인이고요. 상당히 큰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일단 위기가 맞는 거죠. 위기 속에서 또 위기는 어떤 것이고 기회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예,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이제 수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정말 이 트럼프의 어떤 그 자국 중심, 그 메가 정책에 의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기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또 그 이면에 기회도 많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네. 튼튼합니다.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선박, 뭐 기타 기계, 네. 또 최근에 가전, 2차 전지, 뭐 핸드폰, 그렇죠? 예. 뭐 최근 들어서 뭐 이제 방산 포함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네. 우리한테는 뭐 충분히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지난주에 이제 그 상공회의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그 산업부 차관하고 이렇게 갔다 와서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미국도 지금 아쉬운 게 많지 않습니까? 이 뭐 선박 포함해 가지고 네. 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도 뭐 그런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리면서 그거 기반하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경제 10위 또 나아가서 이 문화로 인해서 K컬처로 대변되는 뭐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 세계인들이 우리를 이제 배우고 이제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지식 기반의 산업으로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K컬처로 대변되는 네. 뭐 엔터, 미디어, 콘텐츠 뭐 더 나가서 이제 제약 바이오 부분 네. 뭐 또 요즘 잘 나가는 이제 K뷰티나 네. K푸드 이런 산업이 어떻게 보면 문화와 함께 접목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에도 뭐 요즘 방송을 잘 안 하시지만 이전에 들어오시면 농부님이 무슨 얘기하시나 뭐가 좋다고 얘기하시나 저희가 이제 귀를 쫑긋 세웠던 기억이 많습니다. 투자에 관한 것들도 정책적인 것만 하면 또 좀 멀다고 느껴지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이따가 좀 얘기할 거고요. 지금 어쨌든 그런 한국 주식시장의 재평가를 위해서 일단 투자자를 또 해야 될 이야기, 금융문맹률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금 정책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좀 이번 기회에 좀 해소가 돼야 됩니까? 네. 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네. 그 이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불투명한 어떤 기업 지배 구조 그런 문제 때문에 낮은 어떤 배당 성향 또 더 나가서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금융 문맹률이 굉장히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률이 높은 금융 문맹률이 예. 가장 그러니까요. 문맹률이
가장 이렇게 그 낮은 나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교수인 금융 운매율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본시장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면은 이 자본시장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 그 인식 뭐 이런 부분이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식 투자가 정말 우리 삶의 터전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어야 된다는 인식부터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면은 이 있는 사람들 자본가들의 어떤 그 노블리스 오블리즈를 이렇게 실행을 통해서 자본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다는 저는 확실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은 결국은 기업이거든요. 주식회사로 대변되는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는 이익 집단입니다. 이런 집단에 대해서 이런 집단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식회사로 대변되는 이런 이익 집단은 이 지배주주가 있고 일반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주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초기에는 이제 지배주주가 됐든 일반 주주가 됐든 똑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주 중심으로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삼두마체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회사가 건강하게 굴러가게끔 하는데 우리는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이 지배주주에게 예속이 돼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최근 그래서 상법 개정 가운데 그 이사의 충실 의무 이런 게 지금 법제화 과정들을 가고 있는데요. 네.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선결돼야 됩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저도 그 큰 네. 희망을 가지는 게 이제 국민들이 뭐가 문제고 그 뭘 고쳐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정부와 또 여당에서 또 준비하는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뭐 주주 충실 의무도 물론 이게 그 상법상의 382조 3항에 대한 네.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우선은 이제 이 지금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게 기업의 어떤 지배주주, 대주주 아니면 경영진이 이끌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나 뭐 대주주 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가를 누를 때도 있죠. 그래서 예. 저희가 예.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15.4%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분리해서 이렇게 받고 있지만은 네. 뭐 8천만 원 이상 넘으면은 40% 이상 뭐 3억 정도 억이 넘어가면은 50% 이상 이 세금을 이렇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나 지배주주도 15.4%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확대를 해서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하게 되면은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불투명한 어떤 지배구조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상속세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우리도 자본국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50%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OECD 평균이 25% 정도인데 25%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자본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 외에도 이제 지금 뭐 디지털 시대에 뭐 금년도 지금 이제 3월 달이면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뭐 우리 떼주총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3월 달 마지막 주 월요일
금요일 날 하죠. 예. 거의 한 8, 90%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뭐 다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소액 소수주들의 어떤 그 참여를 위해서 그 집중투표제하고 감사 그 통합 3%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 그 정말 우리 기업이 건강하고 활력 예. 있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주식농부님과 우리 투자의 환경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이제 이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그 얘기를 오래 해오셨고 지금 이제 변화들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 뭐 한 2시간 해야죠. 네, 2시간 해도 다 못하는 상황이고요.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얘기와 함께 농부님은 사계절 투자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나, 요즘은 어떻게 하시나, 뭘 보시나 이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항상 이제 기업에 투자라고 그러시잖아요. 좋은 기업을 찾으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 대표님 말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좋은 기업을 어떻게 찾으면 될지 말해주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이 투자할 기업을 찾는 것을 뭐 책 속에서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맨날 경제 방송이 되는 것들 보고 찾을 수도 없고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지 정말 투자할 기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각만 다르고 투자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진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일상들이 예. 우리가 투자할 대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세계의 그 최고의 그 부자이면서 투자가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네. 이 코카콜라라는 기업에 정말 장기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엄청난 한 50 돈을 넣고 있지 투자하고 있는 거 않습니까? 아닌가요, 지금? 예.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반도체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바이오의 뭐 ADC 기술도 봐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도 생활 속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 그죠? 네. 그게 소위 이제 피터 린치 투자법 아닙니까, 그죠? 딸이 네. 아빠 이거 먹어봤어? 그거 뭐니? 요즘 핫해, 예.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라고 하신 거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을 투자하셨고 사실은 그 가운데 평생 한 3개의 기업만 안정적으로 투자하면 투자에 성공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미국장은 장타, 우리 국내는 단타. 그러게 이 말이에요. 정말 이 국내 시장 떠나는 건 지능순이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금년부터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어떻게 보면은 장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정말 그 두세 배 오른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만큼 이 주식시장의 기업들은 이게 생물과 같아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해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이제 모두에도 잠깐 이제 우리 네. 트럼프 그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금융 글로벌 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이 다자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예. 이제 트럼프가 그 일기에 이렇게 접어들고 이러면서 그 보호무역주의, 자국경제 각자 도생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었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중국 팽창을 이렇게 저지하기 위한 이 미국이 소비 국가에서 소비와 생산 국가로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고 이러면은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자간의 무역이 또 저는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저는 이제 K푸드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양식품이 정말 이렇게 매운 불닭볶음면을 네. 통해서 우리의 그 매운맛을 예. 이렇게 통해서 전 세계로. 정말 신화 같은 뭐 지금 실적을 이렇게 내면서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접목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10년 이상 지속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K푸드 산업이 우리 전체 시가총액의 한 2.5% 이내입니다. 예. 저는 10% 이상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면에는 이제 뭐 농심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예. 또 아니면 이제 동원산업 같은 이런 회사들이 그 기회가 많은데 과연 이 내수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 여부는 이 경영진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오늘부터 아마 그 대체거래소가 이렇게 그 되고 그동안에 이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금융투자 산업, 증권업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은 그 이 우리나라의 그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그런데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전보다는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그 제가 보니까 코스닥도 한 30%대로 올라왔고 예. 거래소는 35%.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감액 배당이라고 해서 이 자본 그 준비금 중에 그 자본 준비금을 이기금으로 전환해서 그 세금을 이렇게 그 없이 배당을 주는 배당 경우가 지원이 많은 되나요? 회사들이 많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어려울 때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그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자본 출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환원시켜주는 뭐 이런 기업들을 찾게 되면은 아마 그 이제 투자의 기회들이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K푸드랑 금융투자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여쭤봐야지. K푸드는 사실 그게 말씀하신 글로벌하게 히트를 치고 사실 자리 잡은 건 옛날에 오리온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초코파이가, 그죠? 아까 오리온 빠졌네요. 네. 오리온 네. 뭐 거의 지금 뭐. 거의 한 67% 이상. 예. 제가 이제 그 아마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 농심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포트폴리오 구조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 영업이익률이 그렇죠. 3분의 1 예. 수밖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그 거래 문제 아니면 또 광고비 문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글로벌화 시키고 이러면은 예.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누가 농심이 시총이 2조인데 삼양식품이 6조 갈 줄 세상에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세상을 맡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K푸드가 이제 내수 시장이 아니라 이제 K컬처와 연결돼서 글로벌이 뻗어나간다는 게 말씀하신 포인트고 예. 그런 기업이 뭐가 또 있겠느냐 해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옛날에 오리온 지금 삼양식품 후속 타자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그렇게 보면 최근에 뭐 IT 바이오 기업은 엄청 많이 상장하는데 좋은 그런 음식료 기업은 추가적으로 상장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좀 필요하고, 네. 그걸 찾아야 되고요. 금융투자 산업이라고 하신 건 조금 금융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좀 광범위합니다. 뭐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네, 그죠? 지금 이제 그 금융투자회사 하면은 그 과거에 이제 저는 뭐 대부분 이제 자산운용사 얘기를 하고 예. 아니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증권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또 증권사와 더불어 가지고 우리 그 시중은행들도 굉장히 지금 자본이 많이 축적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배당도 높고 또 앞으로 그 이렇게 영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막 그 이 기대하는 그 수익 이상으로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이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제 금융투자하면 은행과 분리하면 그냥 증권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죠? 사실 이미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회사로 한국의 IB로 뭐 자본금이 2조 3조 원대로 사실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좋은 모델들이 좀 금융도 좀 좋게 보고요. 지금 젊은 분들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시장에 대한 뭐 답이 별로 없어서 해외 투자로 해외로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네. 젊은 분들이. 네. 그게 이제 미래 장기적으로 가게 한국은 이제 누가 지키냐 이건데요. 예, 또 물론 한국에도 관심이 있죠. 젊은 투자자들 뭐 2030, 3040, 뭐 MG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투자 조언 주실 거 있을까요? 뭐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일단
부딪혀 봐라. 예.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지 않고는 자기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봐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네. 해보고 여러 가지를 또 겪어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주식 투자에 어떤 왕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어떤 이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네. 이렇게 돈만 벌고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우리 사는데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필수인 시대다. 그런 네. 의미에서 젊은 분들에게는 진짜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체험을 해서 느끼고 그 이후에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정말 이 좋은 기업과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네. 투자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씀이 정말 와서 닿았고요. 마지막으로 뭐 MZ들 2030, 3040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방송도 못 보는데 방송 보는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좀 해주세요. 시청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마무리여서 이제 또 올해 3월을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아직 춥습니다. 그죠? 오늘 날도 그렇고 좀 올해를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조금 하신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밖에 눈이 오지 않습니까? 3월인데, 예. 정말 뭐 날씨도 정말 이렇게 예측하기 좀 어려울 예. 텐데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네. 예측이 아니라 이거는 주식 투자가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러니까. 것은 네. 정말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는 우리는 아무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할 네. 수 있던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이 정부에서 끌어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못 다 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주식농부 박용옥 대표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